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성이 있는 업종에 대한 접근법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또 실적을 쳐다봐야겠습니다. 실적 기대치가 높아지는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상황이어서 오늘 좀 증시대담에서는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자세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업종별로 2분기, 올해 2분기에 대한 5월 이후의 추정치 변화를 좀 그려 넣습니다.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가 보시면 가장 높은 쪽이 운송, 그리고 비철 목재, 증권 조성 건강관리 쪽으로 이익이 더 상향 조정되고 있고, 거꾸로 유틸리티, 화학, 미디어, IT, 가전, 통신 서비스 쪽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1월에도, 2월에도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보여드리면서 화장품의 추정치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3월 말 4월에 화장품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다음 주부터 6월인데 아직은 2분기 집계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2분기 추정치가 올라오는 업종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면 의외로 저희들이 잘 안 보고 있었던 운송업체라든지 비철금속, 그리고 이제 조선 쪽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6월을 지나 7월에는 또 의미 있는 주가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시장 전력 그리고 특히 이 기반에서 섹터 접근은 어떤 게 나을지 자세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번 주에 들어서 좀 변동성이 심해졌고 간밤에 또 IT 기업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깊어질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또 돌이켜 보니까 GDP와 PC 데이터 나오기 전에 좀 주가 빠졌고 한 달 전이었나요? 한 2달 전이었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올라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매크로 지표 때문인 것 같은데, 간밤에 GDP 그리고 오늘 저녁에 PC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에 따르는 변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매크로 지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AI에 대한 우려감을 약간은 자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DP 데이터부터 먼저 짚어보면요. 네. 1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속보치가 먼저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잠정치로 이제 수정이 되는데, 그렇죠. 이 수정되는 부분에서 1분기 숫자가 1.6%에서 1.3%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데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라고 좀 보면은, 일단은 개인 소비 지출이 잠정치에서는 2.0%로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는 아무래도 내구 소비재 쪽에서의 감소가 좀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좀 국방비 지출이 0.7% 감소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업 투자 쪽에서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거용 투자 부분이 좀 올라왔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던 부분은 성장률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 1분기 PCE 같은 경우가 코어 같은 경우 3.7%에서 3.6%로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3.4%에서 3.3%로 각각 0.1%포인트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또 PC 데이터가 나올 텐데 PC 데이터 일단 컨센서스부터 살펴보면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전월이랑 동일할 걸로 모두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어 MOM 같은 경우 0.3%, YOY는 2.8%, 그리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0.3% MOM, 2.7% YOY로 똑같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크로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PC 데이터가 좀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준다면 그래도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약간은 더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하회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핵심 코어, 코어 PC 지수가 전월 대비 0.3%. 근데 월가에서는 0.3%만 쭉 나와주면 물가가 좀 안정될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0.3% 수준 아니면 또는 그 이하로 나온다면 시장은 미리 좀 선반영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장부터 조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간밤에 윌리엄스 여는 총재의 멘트 중에 뭐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제가 봤을 수도 있지만 2%의 물가 목표치를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게 매크로 불확실성이 사실은 FOMC 전까지는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무래도 6월 중순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렇게 경제 지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또 긴축에 대한 걱정 혹은 기대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사실 뭐 제일 마지막에 항상 질문으로 좀 해주시는 뭐 다음 주 시장 얘기할 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가 아무래도 뭐 월 초이다 보니까 고용 지표라든지 뭐 ISM이라든지 아니면 졸트라고 하는 고용이직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사실 저는 FOMC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점도표라든지 SAP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나타나는지가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연준에서도 크게 지금 당장 무언가 액션을 한다거나 강하게 얘기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데이터 보고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FOMC 이후를 조금은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로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시장 내부의 변화를 조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최근에 저는 이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CNBC에서 힌덴부르크 징조라 그래갖고 힌덴부르크가 뭐냐면 이제 그 큰 그 비행선이 그게 이제 추락했었던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이제 부러질 수 있다. 드디어 버블이 끝날 수 있다. 데이터 제가 약간 주니어였을 때도 돌려봤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장이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20배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적 발표하고 물론 어제는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이 좀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사실 앞에서 얘기 드렸던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힌덴부르크 징조 역시도 그래서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좀 찾아본 결과로 보면은 과거에 이제 1987년 블랙먼데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좀 예측을 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이 됩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조합을 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5가지 지표들을 조합을 해서 좀 산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전반적인 부분을 폄하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기술적 지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에 매매했던 움직임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시장의 맥락이라든지 뭐 금융 환경이라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시장에 무언가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러프한 예측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알고 있다라는 자체가 변화, 그리고 이제 어떤 뭐랄까요, 사람들의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다못해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 온다. 지금 뭐 2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거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그때 좀 다르다. 결국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그때 달라도 항상 동일한 거는 실적이 부러지면이라는 거는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하고,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실적이 좀 나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투자의 가치인데, 지금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5월이 넘어가서 6월 되다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익 모멘텀이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섹터들을 찾아보자,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이 좋았던 섹터보다는 최근에 이익이 좀 부진했던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네, 앞에서 이제 힌덴부르크 얘기를 드리면서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가장 다른 부분, 그리고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지지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오고 있어요. 컨센서스들을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앞서서 좀 안 좋았던 것들의 이익 모멘텀이 돌아선다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생각보다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은 것 같은 업종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는 하겠으나, 이렇게 좀 다른 업종들로의 컨센서스 상승이 확산되는 그림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들 좀 짚어보면요,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은 꾸준히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5월 들어서 컨센서스가 좀 크게 올라온 게 NC소프트라든지 네이버, 크래프톤, 넷마블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컨센서스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2분기까지 좀 같이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최악을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컨센서스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금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전히 LCD 사업부에 있어서의 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익단이 좀 나아진다라는 얘기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환경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어제 나왔었던 대신증권 부장님도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고 가시긴 해서, 소프트웨어 쪽, 게임과 이제 인터넷 쪽인데, 게임은 신작 출시가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성장주였지만 이제 가치주로 변화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뭐랄까요, 실망할 만큼 실망했다. 근데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각고의 노력을 하고 구조조정이라든지 최근에 판교 가면 이제 좀 오마카세나 이런 게 없어지고 구내식당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이제 비용 절감을 많이 해서 조금씩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런 어떤 기저에 깔려 있는 흐름들이지 않을까. 소프트웨어는 저도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망감을 주지 않아야 될 텐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단기적인 모멘텀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오늘
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이 좀 MSCI 리밸런싱의 그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도 있다. 그리고 주말에 이제 그 아람코의 지분이 매각되면서 뭐 빼는 것도 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또 MSCI 편입 후보군과 관련된 8월에 이제 있을 텐데 그때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기업이 빠지고 이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좀 들어가는 종목을 좀 가보는 거 어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MSCI 편출에 대한 음. 이벤트가 사실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벤트들인데 일단 8월에 좀 예상 편입 종목으로 거론이 되는 종목들이 LS라든지 LS 일렉트릭, 리노공업, CJ 같은 종목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거는 LS 혹은 LS 일렉트릭이지 않겠냐 정도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입 예상 종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대응한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저도 이제 데이터 단을 좀 살펴봤을 때 약간 의아했던 게 편입 이전에 2개월에서 3개월 이전에 이미 알파가 좀 소멸해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MSCI 편입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사실 LS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미 전력 시장에 대해서 사이클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 과거의 MSCI 편입 종목들이 두세 달 전에 알파가 소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MSCI 편입이 된 거라고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고민거리로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뭐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수급은 당연히 들어올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장에서 좀 견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추가적인 성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MSCI 편입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MSCI도 결국은 거의 시총이 기준이 거의 네, 대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다음 주 그리고 6월이 이제 시작되는 만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 그리고 전략에 참고가 될 만한 이슈가 좀 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목 이슈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좀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으로는 주말에 이제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3일에 월 초에 발표가 되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6월 4일 화요일에 미국 구인이직 보고서, 6월 5일에 인텔 인공지능 서밋이 있을 거고, 6월 6일에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6월 7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목록 자체가 사실은 매크로적인 지표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제가 가장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펙 플러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보고서 세 가지인데 오펙 플러스를 앞두고 감산이 좀 연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패드워치처럼 오펙도 오펙 워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감산 가능성이 한 20% 이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마침 또 좀 전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가 좀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유가 상승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단에 대해서도 약간은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인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미국 국가들, 이를테면 뭐 스웨덴 같은 국가들이 이미 좀 금리 인하에 나선 상황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환율로에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가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상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 때문에 엔화 환율이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미국 국가들이
기업들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던 뭐 고용 보고서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통화 정책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업종으로는 사실 저도 소프트웨어 업종을 가져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컨센서스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다음 달에 이제 상장 종목 중에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 업체가 좀 상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 니케라든지 콘셉트 게이밍 스텔라 블레이드의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갈 만하다. 그리고 시총 규모도 3.5조 원 규모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주목해서 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더불어서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 역시도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에 조금은 긍정적인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익단이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이 시프트업이라는 뭐 최근에 시장이 화두가 좀 됐었죠. 네. 그런 기업들 상장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6월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